예, 영상 하나 또 찍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도서관이 오히려 인생을 몰락시킬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뭔 소리냐 궁금해 하신 분들 계시는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래서 도서관이 인생을 몰락시킬 수도 있다면 믿을까? 이런 이제 주장에 대해서 조금 논해보는 건데, 일단 그 대상이 도서관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고 모든 도서관이 아니라 시립도서관, 구립도서관, 열람실의 중장년층이 그 대상입니다. 여러분 그 시립도서관, 구립도서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열람실이 있고 개가실이 있어요. 개가실은 일반적으로 책을 거기서 읽기만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반적으로 공부가 안 돼요. 그리고 공부를 독서실처럼 하려면 도서관, 보통 이런 도서관 맨 꼭대기층에 열람실이라고 따로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학생들,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혹은 대학생들도 여기 오지만 중장년층이 여기 많이 오더라고요. 중장년층이 나이 많은 분들. 그러면 이들이 이런 시립도서관, 구립도서관에 오는 이유는 뭔가? 독서실 갈자니 돈이 많이 들죠. 독서실 끊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런 구립도서관, 시립도서관에 이분들이, 이렇게 나이 많은 분들이 책 보러 오시는 거 아닙니다. 독서하러 오시는 거 아닙니다. 이분들도 나름 다 자격증 같은 걸 공부를 해요. 뭐 공인중개사나 기타 등등 자격증 같은 거 공부하러 여기 도서관에 오셔서 이 열람실을 차지하고 공부를 하려고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럼 이런 중장년층이 이들 구립도서관 같은 열람실에 가서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이분들의 이런 도서관 이용시 특성을 보면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되죠? 열람실에 갔으면 아침에 바로 책 펴고 바로 공부 시작해야 되죠. 근데 이분들은 좀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열람실에 일단 가방만 놓고 내려가서 커피부터 한잔 하십니다. 그리고 상당수 분들이 같은 아는 멤버들이 있어요. 그 도서관 내에 자주 나오는 사람들. 그래서 비슷한 나이 또래 자주 나오는 중장년들끼리 커피 한잔 하면서 벤치에서 이제 담소를 나눕니다. 그래서 1, 20분 담소 나누고 바로 올라가면 또 괜찮은데, 이 얘기가 담소 나누는 게 굉장히 오래 끌어요. 한두 시간 이상. 그러다가 이제 점심 식사 시간 거의 다 되면 그때서야 늦지막히 올라갑니다. 열람실에. 그리고 책 한 2, 30분 보다가 또 점심시간 되면은 다들 내려와요. 그래서 집에서 가져온 도시락 혹은 근처에서 컵라면 같은 거 사다가 점심을 해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로 또 열람실에 안 올라가고 또 상당 시간을 그 벤치 같은 데서 모여서 이것저것 얘기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얘기할 건 참 많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중장년층이라 경험은, 사회 경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또 시간 때우다가 저녁때가 다 되면은 그때 가서 뒤늦게 열람실 올라가서 또 1, 20분 혹은 한두 시간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저녁 한 6시 되면은 이제 퇴근하자 그래가지고 가방 들고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런 삶이, 이게 과연 도서관에 오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이냐? 대충 듣기에도 아닌 것 같으시죠? 이런 삶은.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런 분들이 이런 식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게 이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계속 이분들의 일반적인 가족 관계부터 좀 보죠. 이분들 상당수 분들은 결혼을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뭐 직장도 다니고 하다가 결국은 그만두고, 뭐 아니면 잘리고 이제 자격증 같은 거 따서 제2의 인생 살겠다고 여기 도서관 오시는 분들인데, 이미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애들도 있고 아내도 보통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보통 도시락을 싸주거나 1, 2만 원이라도 용돈을 주죠. 그럼 그 용돈 받아갖고 오시는 겁니다. 그 아내들은 힘들게 일하면서 이분들 뒷바라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활의 진짜 무서움은 중독성입니다. 중독성. 은근히 이게 중독성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잘하느냐? 제가 이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나이 먹고 노무사 공부하면서 공부할 곳이 없어서 이런 구립, 시립 도서관 열람실에 갔었는데, 저도 나이가 먹고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니까 공부하기 싫으니까 내려와서 노가리 까고 하다 보니까 하루가 진짜 금방 가더라고요. 그러면 하루가 이틀 되고 이틀이 3일 되고, 그러면 공부는 언제 합니까? 그래서 이런 생활 1, 2년만 하고 나면은요, 다른 삶을 못 살아요. 빡빡한 삶을. 왜냐하면 이런 삶의 무서움이 뭐냐면은요, 아무도 터치를 안 해요. 외부에서 보기에는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실상은 이 사람들이 공부를 합니까? 아니죠. 그리고 또 이런 삶의 무서움이, 터치를 누가 안 하기 때문에 향후 누구라도 나한테 터치를 하면 못 견뎌요. 그래서 이 생활 그만두고 그럼 다시 직장이라도 재취업이라도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재취업이 힘들어요. 이 생활에 몸에 익으면. 취업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상사나 사장의 싫은 소리 들어야 되죠. 근데 이분들은 그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게 몸에 뱄기 때문에 재취업도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미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생산적인 일은 하지 못하게 되고 계속해서 이런 그냥 겉으로만 공부하는 척하는 이런 삶을 살다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암울해집니다. 이혼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현실 도피로서의 공부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혹시 인터넷에 프로 고시생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집에다가는 공부한다고, 나 고시 공부한다고, 뭐 공무원 시험 한다고 아예 거하게 얘기해서 집에서 몇 배씩 매달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보통 노량진이나 신림동 이런 고시총에다가 아예 방을 얻고, 그리고 이제 학원 가고 이제 인강톡 그리면서 공부를 하는데, 집에다가 그렇게 얘기해서 돈 많이 받으면서 결국은 방도 얻었으면서 공부는 안 하고 매일 PC방 가서 놀고, 이런 사람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공무원 시험이나 그 뭐 고시 쪽, 신림동 이쪽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프로 고시생이라고 이제 비아냥거리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집에다가는 돈만 이제 등골 브레이커라고 하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등골 이제 빼가면서 돈 받아다가 놀고 이제 젊은 시절 다 보낸다고.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프로 고시생을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중장년층은 그렇게 하자니 너무 눈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크게 피해 안 주는 선에서 이런 구립도서관, 시립도서관 와서 용돈 조금씩 받아가면서 공부하는 척 하면서 공부는 안 하고 인생을 결국은 허송세월하는 게 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프로 고시생이든 이런 사람들이든 어쨌든 인생 망하는 건 똑같죠. 그래서 현실 도피로서의 공부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혹은 주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공부한다면 정신 차려야 되고 정신 차리게 해야 하고, 안 된다면은 지원을 끊는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인터넷에 세피아라고 검색해 보세요. 세피아. 만화 그리는 분인데, 그분이 그 프로 고시생의 삶, 프로 고시생, 어머니 아버지 등골만 빼가는 그 프로 고시생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 리얼하게 그린 만화로 유명한 분인데, 그분 만화도 정신 차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오늘은 좀 굉장히 우울한 얘기를 했는데, 중장년층이 도서관 가서 공부하는 걸 꼭 그걸 우리가 권장하고 박수만 쳐줘야 되느냐, 그럴 가치가 있느냐. 제 주위에도 제가 나이 들어서 노무사 된 거 보고 자기도 노무사 하겠다고 나이 먹고 회사 그만두고 이런 그 구립 시립 도서관 가서 공부하다가 힘들어지니까 공부는 결국 안 하고 매일 놀기만 하는 사람도 은근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삶을 어찌 보면은 굉장히 이런 사람들은 도피라고 할 수도 있고 기만한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냉정하지만, 그리고 좀 약간 민감하지만 한번 얘기해봤다는 거 말씀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